윤창중의 시국 토크쇼 윤창중 정치학교가 이번에는 태전으로 갑니다. 부산 대구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으로 가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요,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문재인 좌익 독재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내려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서로가 위로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충남, 청주 충청북도 세종시 그리고 교통망으로 연결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총궐기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제가 일요서울 TV와 그 인터뷰한 거, 이현주 의원과 관련한 거죠. 제가 이현주 의원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던가, 미워한다던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리고 그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액터, 그 배우들은 어떤 행동, 어떤 사고, 더욱이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현주 의원에 관한 그 인터뷰 또 칼럼을 했던 겁니다. 윤칼세 TV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윤칼세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요청도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훌로 완전 무삭제죠. 전혀 일요서울 TV에서도 처음부터 가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NG 없이 무삭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란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무슨 여전사고 무슨 아이콘입니까? 택도 아닌 소리지. 현존하는
철새 중에 대표적인 게 손학규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현주는 소위 말하는 여자 손학규라고 저는 봅니다. 여자 손학규. 일요서울 TV하고 인터뷰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일요서울 TV가 문제가 많은 말에 보니까 문재인 정권 초반부터 이현주가 이를 갈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흔들리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누구라도 나와서 뭐 문재인 조지면 그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현주 잘하던데 왜 이현주를 조집니까? 이런. 그건 나는 그런 분들은 보수 우파에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 뭐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뵀는데 예. 며칠 전 방송에서 예. 요즘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 보수 우파 여전사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분인데 무슨 누가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수의 아이콘, 요새 지지자들한테 보수의 여전사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누가 불러요? 그 댓글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 아하. 그 이현주 의원을 비판하신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논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굉장히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건 논평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자기 진영을 배신해서 나와서 그 배신하고 나올 생각을 애초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완전히 여론이 착사를 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자기 진영에 있을 때의 논리를 100% 뒤집어 가지고 그야말로 카멜레온 같은 변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과 대한민국과 다른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길에 가다 보면은 무슨 예컨대 무슨 어디 분점이 이렇게 많아요. 분점이. 그러니까 예컨대 누구한테 주방에서 배우다가 조금만 될 것 같으면 나와서 다른 업소를 차립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기 가서 또 먹어줘요. 네? 이런 것이 뭐 비일비재한데 미국, 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는 분점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분점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 그 주방장이 공인을 인증을 하지 않으면 그게 분점으로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나와서 요리만 잘하면은 또는 그 입맛만 맞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오류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라는 저는 강한 문제의식을 원래부터 가졌었어요. 이른바 정치 철새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으면 이런 짝퉁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으면 그 정치 철새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용납을 하니까 그런 철새가 나오는 거예요. 이현주란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무슨 여전사고 무슨 아이콘입니까? 택도 아닌 소리지. 대한민국 언론이 잘못된 거예요. 간슬기 아무것도 없는 영혼이 없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상업주의에 넘어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철새가 왜 존재하느냐? 응? 지금 현존하는 철새 중에 대표적인 게 손학규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현주는 소위 말하는 여자 손학규라고 저는 봅니다. 여자 손학규. 손학규가 지금 이 바른미래당, 바미당이 그게 무슨 지금 보수당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그 양반이 원래 어디 있던 사람입니까? 과거 운동권 하다가 서강대학교 교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YS 때 소위만 좌파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와가지고 광명에 출마해가지고 14년 동안 김영삼 휘하에 있으면서 당시 신한국당 대변인 했죠. 복지부 장관 했죠. 경기도 지사 2번 했죠. 대선 주자했죠. 13년 동안 이른바 보수 우파의 그 단물을 빨아먹다가 결국은 2007년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한테 도저히 3등 위치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탈당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찬당이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완전 온갖 이쪽에 나와가지고 온갖 모든 걸 다 하다 결국 어디 지금 바른미래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라는 사람이 뭐예요?
6년 7년 동안 광명에서 국회의원을 2번 한 사람이에요. 그럼 광명이라는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이건 선거구 자체가 호남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현주 찍었잖아요. 그게 2번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이거야.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원래 자유민주주의자였다. 그런데 완전히 이건 지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이 세력은 운동권 좌파다. 이거 대한민국 공산화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냐 이거야. 그 당시에 7년 동안 그러면 있으면서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야. 문재인하고 이게 틀어지니까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이른바 친문 친노 세력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원래 몸에 맞지 않은데 있다가 좀 나온 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여자 손학규죠. 지금 이 양반은 7년 있다 온 거고 손학규는 13년 있다 나온 건데 거기서 문재인이란 이 세력 그 정권 안에서 기회만 있으면 이 사람 나올 사람 아니잖아요. 딱 보면은. 그리고 말이죠. 뭐 흥분할 일도 아니지만 그 양반이 대변인 할 때 또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 내가 여러 차례 그 사람 그 양반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현주 쳐본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양반은 어느 정도 이 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 뼛속 깊이 한이 맺혔길래 이렇게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조져대고 이승만, 박정희를 조져대느냐. 이야, 참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젊더라고. 30대 후반, 40대인데. 야, 정말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보수 우파 큰일 났구나. 어떻게 이런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작사를 내느냐 말이지. 그랬던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말이지, 일요서울 TV하고 인터뷰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일요서울 TV가 문제가 많네, 보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참 TV지만, 이 언론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앞뒤 맥락을 보고서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수 우파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이현주가 필요하다. 아니, 그러면 아무나 그냥 이 보수 우파가 지금 아니 그런 소리를 하려면은 문재인 정권 초반부터 이현주가 이를 갈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흔들리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그 칼럼을 썼더니 뭐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야 정말 그건 정말 탁견이다. 이 보수 우파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극히 소수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냐? 아, 누구라도 나와서 뭐 문재인 조지면 그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현주 잘하던데 왜 이현주를 조집니까? 이런. 그건 나는 그런 분들은 보수 우파에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 우파가 왜 망했느냐? 박근혜 정권 때 숫자가 적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51% 이상 얻은 사람입니다. 네? 얻은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훨씬 많이 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망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수 우파가 필요한 건 진정한 뼛속 깊이 뼛속부터 보수 우파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벽돌 한 장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이게 뭉쳐야지. 그래야만 견고한 이 보수우파의 아성을 쌓는 거지. 자, 문재인, 김정은만 욕하면 다 모이자. 반문, 반김, 기체라 다 모이자? 누구 맘대로? 네? 지금 보수우파가 망한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찬성한 세력 때문에 보수우파가 그냥 신기루처럼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컨대 김무성, 유승민 뿐만 아니라 그 보수 우파 임내하는 국민들도 야 이게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다는 게 이게 헌법적으로 무슨 역적질 이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최순실한테 어떤 무슨 뭐
조언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말이야. 정확하게 그 헌법에 따라서 과연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객관적 진실, 법률적 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자라고 나왔어야죠. 근데 국회는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 이 좌파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진짜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이 가짜뉴스, 이 페이크 뉴스를 막 어마어마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페이크 뉴스를 짜집게 해가지고 또 검찰이 완전히 문제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촛불 세력한테. 검찰은 수사를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도 수사하든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만들어낸 그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 사건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세월호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이거 무슨 세월호가 무너져 바다에 가라앉는데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빙두빙두 잠옷 입고 막 그 안에서 무슨 뭐 성형수술을 했다, 무슨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다, 뭐 사이비 종교 신자다, 그 안에서 심지어는 무슨 성행위를 했다, 외간 남자를 불러왔다,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앙달한 거짓 뉴스를 다 갖고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인데, 세력들 때문에 결국은 여권에 있으면서 당시에. 근데 지금 또다시 자 문재인 김정은 큰일 났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문재인 김정은 욕하면 무조건 우리 편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도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집회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전부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말 원칙 있게 나가야 됩니다. 초지일관했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죠. 그런 세상이 돼야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까지 그야말로 문재인하고 뭐 좀 해보려고 그 안달을 했다가, 아니 그럼 이현주는 그럼 2012년에 왜 탈당 안 했습니까? 2012년 대선 때에 문재인 박근혜 붙었을 때에 그때 문재인 난 지지할 수 없다고 나왔어야죠. 그렇다면 내가 이 양반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자 보세요. 그때 박근혜 엄청나게 조졌었습니까? 이현주가 박근혜와 박정희를 이 엮어 넣어가지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건 뭐 성명이나 또는 뭐 이 토론이 아니라 거의 폭언,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냈던 사람이 갑자기 박정희는 천재다, 전두환은 그때 경제는 좋았다, 이런 이야기, 이 소위 말하는 이게 감언이설이고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 주말에 예정돼 있던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에 연사로 나오기로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안 나가셨는데 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예. 태극기 집회가 변질되고 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주장하던 그 태극기 세력과 최근에 반문재인 세력들은 다 모여야 한다고 하는 그 세력이 혼재되면서 그것에 대한 찬반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안 나가신 이유는 뭔지. 그리고 제가 뭐 윤카세 TV를 통해서 방송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 잘하신 거예요. 태극기 집회의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억울한 탄핵을 당할 그 위기에 이건 인민재판이다, 이건 마녀사냥이다, 이건 헌법을 무시한 그야말로 이건 폭거다, 정변이다 말이지. 그래서 나왔던 것이, 출발한 것이 태극기 집회의 정신입니다. 그 태극기 집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를 겪었죠. 3월 10일 날 탄핵을 당하고 2017년 3월 10일,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구속을 당하고, 그러면서 지금 한 2년 동안 이어져 온 정신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참 너무 불쌍하다, 이러한 정신적 정서적 공감대가 기본 바탕이에요. 기본 바탕. 그게 태극기 집회예요.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서 지금
참이 풍찬노숙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대한문 서울역에서 또 광화문에서 그 집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탄핵과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사람이 많은가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력이 있습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는 이 대세가 탄핵을 찬성하는 쪽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냥 하야라고 했던 사람들, 탄핵한다가 탄핵하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당하고 하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요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슬슬 지지도가 빠지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야, 문재인이가 뭐 대한민국을 말이지 공산화하려고 한다 말이지, 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간다. 똑같이 그동안에 2년 동안 태극기 집회에서 그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연설자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예컨대 일제 36년 동안 일본 제국이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일제에 거기에 그 협력했던 그 부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승만 정권에 붙어가지고 이승만 박사 만세를 불렀던 거. 자, 그때 우리가 그 일제 부역자들을 허용해가지고 얼마나 이 국가적으로 또 민족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겼습니까? 저는 이게 일제 그 강점기 때 일제 친일 부역자들과 비교하는 것이 저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민주주의, 법치 민주주의에 저는 치명적인 상처를 저는 입혔다고 보는 겁니다. 상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 민주주의, 이 헌법적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사건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치명적으로 박 대통령한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바로 보수 우파에서 관록을 먹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이 원론에 뭐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 뭐 자기들이 뭐 시국 수습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한 뭐 1년 반, 1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태극기 집회를 뭐 이 오거나이즈 하면서 그 앞에 연단에 서가지고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 대한민국 간판이 내려진다라고 나 외치는 걸 보고서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야, 뭐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그 일제 36년 이후 해방이 되고 나라가 세울 때에 저는 그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한참 후에 태어났지만 어른들이 말한 그 상황이 이런 정말 국가적 가치가 전도되는 상황이 정말 올 수가 있구나.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억울한 인민재판과 그 마녀사냥을 당할 때 그 당시 김무성이나 유승민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인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면은 그 탄핵이 불가능하고 탄핵할 수 있는 이 사회 분위기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수 우파 인내, 저 사람은 보수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야 되고 탄핵한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요즘 나오고 있는 거죠. 나 윤창중은 난 욕 나갈 수 없어요. 나는 그런 대세, 저는 제가 뭐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인생을.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오늘날 뭐 그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저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 저는 봅니다. 윤창중 관람상 TV라는 참 유튜브 방송, 참 보잘것없는 유튜브 방송으로 윤창중 정치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부산에서도 참 그야말로 인산 이대를 이뤘고 대구에서도 인산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번 24일
대선에서 열리는 윤창용 정치학교도 아마 대성황이 될 걸로 저는 참 감히 미로 짐작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건 윤창중은 그런 정확한 눈을 갖고서 국민들한테 할 말을 한다. 단 한 명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고 그런 칼럼을 쓰고 싶어요. 적어도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러한 허울 좋은 명분을 갖고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자유한국당은 이건 그 수명을 다했다. 어떤 것을 다 해봤잖아요. 노무현의 뭐 아바타라는 김병준 씨도 데려와 봤고 또 뭐 전원책 변호사라는 사람도 데려와서 마음대로 해봐라 해봤는데 어느 것 하나 큰 공감을 이 국민으로부터 이 마음속에서 어떤 공명을 영어로 말하는 레조넌스인데 큰 울림이 없잖아요. 메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대통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태극기 부대 이러면서 태극기 부대도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태극기 부대,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무슨 자유한국당에 무슨 뭐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는 무슨 당원 되려고 지금 태극기 이를 지금 뭐 2년 동안 흔드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참 뭐 정말 패대기 쳤지 않습니까? 무슨 뭐 뜰타기다 뭐다 무슨 뭐 동원됐다 어버이연합이 동원했다. 어버이연합이 어떻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동원합니까? 지난번 태극기 집회 때에 그때 촛불 한참 할 때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 그 연 인원은 촛불 집회보다 3배, 4배, 5배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이 딱 광화문 그 남과 북을 나눠가지고 북쪽 촛불 집회만 그야말로 이 대수특비라고 중계방송 했지 그 이남은 한둘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보도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 큰 무슨 뭐 노인네들 70대 80대 술 거나하게 소주 몇 병씩 마셔가지고 가서 술 정하는 걸로 다 했잖아요. 조중동 종편 모든 대한민국 언론 매체가. 근데 어디 그랬습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에 가보십시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 대한민국 모든 연령층 모든 계층 모든 직업층을 다 총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네. 태극기 집회가 최근의 경향대로 이렇게 변질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변질이 안 될 걸 봐요. 제가 쓴 칼럼 변절자들의 태극기 집회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이건 정말 큰 각성이다. 이게 맞다. 지금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더 이상 연단에 오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에 대한 시각도 이게 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뭐 폭풍 같은 반응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그 여론을 주도한 층들은 제가 쓴 칼럼을 다 봤습니다. 다 보면서 이건 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거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대로 더 용성하게 번창할 겁니다. 의원 확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지금 이 시류, 이 대한민국의 흐름을 분석적으로 본다면 이미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의 세력으로서의 이니셔티브를 잃었습니다. 완벽하게 상실했습니다. 그다음 뭐냐면은 결국 이 광장에서 보수 우파의 지도자가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 지도자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 세력도 융합하게 될 것이고 또 태극기 보수 우파 시민 세력들도 대거 참여를 해서 진정한 보수 대통합이 저는 이뤄질 거라 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변절자나 배신자 보수 우파에게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불가역적인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은 참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포기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그게 태극기 집회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최근의 움직임이 그 반문재인 프레임으로 이제 다 같이 묶어야 된다. 여기에 동조하는 이제 태극기 세력들도 있을 텐데 네.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나 잘하라 이거죠. 자기들도 반문재인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들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태극기 세력하고 같이 뭐 반문재인 세력을 형성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대로 했으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폭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게끔 이중대 삼중대 역할을 한 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자기들이 뭐 도저히 뭐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뭐 태극기 이 세력과 함께 무슨 반문재 연대를 구성하자고 그러는데 자기들이나 제대로 하세요. 자기들이나. 흔한 말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어?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